박희락 교수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7월 15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 소동과 겹쳐서 처음에는 다소 황망했으나 오히려 우파와 좌파의 대조적인 삶을 국민들에게 드러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좌파에서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면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기억할 게 없는 그를 기억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요. 일부 좌파 인사들이 백 장군을 폄하하고자 했지만 기억할 것이 너무 많은 백 장군님을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수많은 자발적인 국민들의 문상 행렬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공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초기 전투에서는 육사단장으로 춘천 지역을 방어하여 북계군의 진격을 지체시켰던 김종호 장군의 공적이 컸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경우에도 기해 안강 지역에서 분전한 한신 장군의 공로도 혁혁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군간부들, 병사들, 노무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 장군님을 숭상하는 것은 그 개인의 특출남보다는 그 시대의 대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 장군님은 100세까지 오래 사셨고 운 좋게 고위직을 많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시대의 대표가 된 겁니다. 일부 군인들마저 백 장군의 공적을 폄하하는 자료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승리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예상치 않던 용기가 살아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백 장군님의 공로를 낮게 평가한다 해도 다부동 전투, 다부제 사수작전의 의미를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실패했으면 아마 한국이 공산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향이 그 근처라서 저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중점이 된 것은 다부제의 사수였는데요. 이것은 대구에서 5번 국도상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꽤 가파른 고개입니다. 사투리로는 따분제라고 불렸고 경북 북부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지요. 지금은 경사를 없애면서 아스팔트 4차선 도로를 깔았지만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까지도 구절양장의 고갯길이었고 버스가 전복되어 대형 사고가 자주 났던 곳입니다. 이 다부제만 통과하면 방어할 지형이 없어서 대구까지는 무저항으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북계군도 총력을 다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당시 한국군 장병들은 전투 준비 태세나 정신 상태 모든 측면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지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백병전밖에 없었지요. 아마 양측의 의지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30살에 불과한 백선엽 사단장의 분연이 일어나 맨 앞에서 돌진하면서 상황을 반전시켰지요. 자신이 두려워 후퇴하면 나부터 쏴라고 하면서 앞장섰습니다. 젊은 기백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 장병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고 결국 지켜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백선엽 장군은 영어를 잘했습니다. 따라서 능통한 영어를 활용해서 미군의 지원을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역사를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백선엽 사단장이 아니었다면 다부제와 대구는 함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슨 라인을 들어보셨나요? 당시 미 8군의 공병 참모였던 데이비드슨 장군이 계획한 방어선으로서 밀양과 울산을 잇는 선이었습니다. 북계군의 공격에 우리가 패배해서 일본으로 철수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교두보였습니다. 만약 대구가 함락되었으면 미군은 이 데이비드슨 라인을 유효화시키면서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하였을 것이고 한국을 포기했을 겁니다. 백 장군의 이 공로만 해도 지금 정도의 존경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일부 군 출신들마저 현장 감각 없는 전사 분석으로 백 장군의 공을 멋대로 폄하하니 가슴 아픕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백 장군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해서 6.25 전쟁 때 실패한 무력 적화 통일을 재시도하고자 하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어찌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렇게 가까운 한미동맹을 철없이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백 장군님이 생전에 걱정하시던 위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유지를 받드는 일일 겁니다. 정부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마련하고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그 진도를 국민들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군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백 장군님의 유지를 받들어 총력 안보 태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안보를 중시하도록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좌파 지식인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본인들이 활동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자성해 보십시오. 본인이 현재 추진하거나 주장하는 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민주화를 주장했고, 왜 반미와 반일을 주장하고, 왜 보수를 비판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룩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로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활동과 노력이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살아야 할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도우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과 백선엽 장군의 죽음을 함께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박원순 전 시장과 백선엽 장군 중에서 어느 것을 표상으로 삼으라고 할 건가요? 여러분은 이 두 삶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좌파 정치 지도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기계처럼 따라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10년으로 빠질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손자도 함께 하겠지요. 이래도 나라 걱정하지 않고 이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